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 똑똑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주말 내내 이어진 얼빠진 선관위 해체 요구 시위입니다. 현장 상황이나 분위기는 어땠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수만 명 규모의 시위 인력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모여서 5일부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인파는 수만 명 추산 규모까지 늘어났고요. 현장에서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면서 황교안, 전환길 같은 그 부정선거 음모론 인사들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부정선거 대신에 재선거 구호가 우세했고요. 네. 그런데 사실 구심점이 없고 조직된 시위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이 털을 잡는 모습이 좀 점점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어제 늦은 오후부터 반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시위대가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우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부정선거가 아니라 재선거다라고 외치는 시민을 향해서 부정선거 진영이 좌파단체라고 소리 지르면서 폭행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요? 예, 선관위의 무능에 분노한 시위가 결국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새를 키우는 현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문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여기에 편승해서 새를 키우는 것인데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선관위의 아니라고 부실한 대응이 이번 일을 키웠고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공무원 노조가 그 투표 당일, 본투표 당일 송파구 선관위 및 선거사무원 단톡방을 공개했어요. 그 공개 내용을 보면 본투표 당일 오후 2시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를 했고 선관위가 이거를 제때 조치를 하지 못하면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가 된 거잖아요. 투표소 앞에 먼저 시위 인력이 모였었죠. 지난 5일 경찰에 의해 해산이 됐고 그러자 투표소 앞에 있던 시민들이 개표소 앞으로 몰려가면서 개표소 앞 시위가 사흘 동안 계속된 건데요. 선관위는 투표소에 선거인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 대조표 또 기표 용구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따로 이송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요. 네. 재선거론을 꺼내고 있는데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심이 좀 됩니다. 사실 그런 의심이 좀 상당하죠. 사실 선거 직후에는 이 좀 선택적 부정선거론이라는 조롱도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정원호 후보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이 확실시되고 또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선관위 관련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 그냥 이번 선거 정리용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 부정선거론 진영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매서운 비난이 있었어요. 부정선거 세력이 국민의힘 장동혁까지 접수한 거다. 또 내지는 부정선거를 들킬까 봐 오세훈 당선으로 덮은 것이다. 매수된 장동혁이 한동훈보다 더 나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이걸 의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는 어제 다시 재선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어요. 그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한지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 극우 유튜버 전환길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은 부정선거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낙선한 것도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개표가 끝나기 전에 패배를 인정했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발표한 그 사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 개표소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발표하기 전에 개표가 1시간 전에 다 집계가 끝나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참관인들이 다 각 그 캠프에다 그렇죠.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네. 다 알 수가 있다.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건데 사실 본인도 선거를 치렀을 텐데요. 네. 근데 개표소는 안 가봤겠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투표소도 가보고 참관인으로 개표소도 가봤으니까 상을 아는 건데 네네. 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아이고.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정치권도 일단은 선관위 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주문했어요. 또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지시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에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고요. 또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특검과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면서 부정선거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일각에서는 전면 재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된 투표소에 한해 재선거를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2028년도 4월까지 지금 선거가 없잖아요. 예. 지금이 바로 선관위의 개혁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차기 국무총리의 한성숙 장관 지명입니다. 네, 여성 총리 지명자인데요. 네. 후보군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거명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사의 표명이 공식화되면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됐어요. 후보군을 놓고 고심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성숙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사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더 연이 가깝고 또 호흡을 많이 맞춰온 건 정성호 장관이나 강훈식 실장이라서 아무래도 이 둘 중에 지명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깜짝 인선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성숙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한다면 2006년 한명숙 총리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됩니다. 고심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결정이 네. 진작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청와대 지명 배경이 뭔가요? 네, 일단 한성숙 장관은 1세대 IT 전문가고 여성 최초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2007년 일반 직장인으로 출발해서 2017년 네이버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하면서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해서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강훈식 실장은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인선의 의미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또 일중심 정부를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만큼 일을 잘하면 기용된다라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 아무래도 총리는 대부분 정치인이나 또 관료 혹은 교수 출신들이 도맡아 왔는데요. 한성숙 장관은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 또 그리고 공직을 맡은 지 1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런 일중심의 인사 철학이 엿보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모두의 성장도 키워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양극화 성장, K자형 성장이라는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평가가 됩니다. 그 국무총리가 AI 대전환 이것만 하는 자리가 아닌데. 예, 그렇죠. 정치도 중요하고. 그럼요. 예. 인사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예,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거 이후 나란히 차기 권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사의 한 거로 봐야 되고 예. 그러면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위에서 물러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차기 민주당 당권에 뜻이 있다는 건 그동안 많이 알려졌고요. 네. 총리직을 내려놓는 것은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곧 여의도로 복귀하기 위한 수순입니다.
현직 대표인 정청래 대표와 경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김민석 총리는 지난 6일 광주에서 열린 뉴호남 포럼에 참석해서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지금은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될 때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선거 결과가 스코어로만 보면,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민주당의 승리이기는 하지만 네. 내용적으로 보면 서울시장 가져오지 못했고 또 국회의원 재보선 격전지도 많이 졌거든요. 이 현상을 언급한 것인데 아무래도 정청래 지도부의 성적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 메시지라서 일종의 견제적 발언인 한편 또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의를 공식화한 거고요. 김민석 총리는 정청래 대표와 긴장 관계에 있는 또 송영길 의원과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에 다시 입성하자 김민석 총리가 축하 댓글을 당과 나라를 살릴 큰 인물의 귀환이라고 달기도 했고요. 한편 최근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와 유튜버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일도 있었죠.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 상황 어떤가요? 원내대표 경선 3파전인데 시기가 좀 문제가 되고 있네요. 예. 일단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임기를 열흘 남겨두고 사퇴를 했어요. 임기 열흘 앞두고 조기 사퇴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쉽게 요약하면 국민의힘 당권파는 원내대표 경선을 빨리 치르고 싶고 네. 당이 조금이라도 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이렇게 빨리 후루룩 치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은 4선 김도우 의원, 또 3선 정점식 성일종 의원인데요. 당초 국민의힘은 9일 차기 원내대표를 뽑겠다고 했는데 이걸 10일로 하루 늦췄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당권파 후보로 분류가 되는데 이 후보에 유리하게 선거 일정을 짜기 위해서 시간을 서둘러 잡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쇄신파 의원들의 의심이에요. 성일종 의원도 9일 경선은 기습 발표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김도읍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장동혁 사퇴론에 동의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원내대표 경선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 유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분수령 안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안 그만두려고 그럴 것 같아요. 버틸 것 현실적으로 같습니다. 최고위원들이 그만두지 않으면 당의 의원들이 다 그만둬라 그래도 예. 싫다 우리는 뭐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버틸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좀 듭니다. 오늘 네. 마지막 뉴스 뭔가요? 네, 마지막 뉴스는 젠슨황 CEO의 방한 일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금요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좀 소화했네요. 네, 젠슨황 엔비디아 CEO 먼저 입국한 당일인 지난주 금요일 홍대 입구역 삼겹살집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또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과 함께 삼겹살 및 소맥을 했습니다. 네. 네, 젠슨황 CEO는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사인을 해주고 같이 사진 찍어주거나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방한 이틀째인 6일 토요일에는 토크쇼 유퀴즈 녹화를 했고요. 어제 일요일이죠. 네.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홈 경기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평소 야구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또 오늘은 서울대 AI연구원, LG그룹, 또 현대차그룹, 네이버를 찾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한국 치킨도 찾았다면서요? 예, 뭐 1일 1닭 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정말 치킨을 엄청 좋아한다고 해요. 입국하자마자 한국 치킨이 그리웠다라고 말을 하는 한편 금요일에 삼겹살 회동 이후 2차로 치킨집을 갔고요. 토요일에는 서촌의 유명 삼계탕집에서 식사를 했고 또 시구를 한 어제 마운드에 올라서 치맥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야구 경기는 치킨을 먹으면서 받고 경기 관람을 마친 뒤에는 지난번 방한 때 들렀던 깐부치킨 삼성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났습니다. 젠슨왕이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닭들이 많이 긴장을 하겠네요. 젠슨왕 CEO 방한의 의미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방안에서 젠슨황 CEO는 서울에 AI 연구와 개발 거점을 만들고 또 새 AI 하드웨어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어요. 엔비디아가 한국을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테스트베드로 낙점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넘어서 뭐 자동차, 뭐 또 로봇 같은 피지컬 AI 분야 협력까지 같이 논의를 한 거니까요. 다만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생태계 구축을 주도를 하고 한국은 여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적 지위에만 머물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플랫폼은 엔비디아가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그 장비만 납품해라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똑똑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